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다. 건축 설계, 건축의 품질,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자연과 도시 환경, 역사 문화와의 고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1977년에 제정한 프랑스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건축에는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어야 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아름다움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건축은 민간과 시장에만 의존해 왔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국가 차원에서 건축과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07년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3년간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좋은 건축과 도시공간이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실효성 있는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소연 소장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세종에 위치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찾아왔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종시는 방문할 때마다 참 특별한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침 이 소장님께서 세종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세종시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아우리 소장으로 부임한 이래 여기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서 한 이제 1년 8개월 지났는데 연구자로서 밖에서 알던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행정 중심 도시를 만들면서 이게 굉장히 계획 중심이 된 도시이고 또 짧은 시간 안에 30만 인구가 모여서 살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생활을 해보니 또 알지 못하던 매력들이 많은 살아있는 도시로서의 느낌이 많이 느껴져서 뭐 여러 가지로 연구 대상의 도시라는 의미에서 흥미가 많습니다. 어떻게 느끼시는 게 또 예. 저는 계획도시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우리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도시를 짓는 예는 흔치는 않는데 그런 빨리 도시 짓는 경험이 압축적으로 세종에서는 이제 극한의 계획도시라는 말도 저는 쓰고 싶은데 굉장히 계획이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그걸 실현하는 또 시공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진 특별한 도시임은 분명하고 아직도 이제 그런 여파들은 어떻게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는지는 고민이 되지만 뭐 그렇다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가 꼭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기에는 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주는 도시여서 아마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연구자 지식인들에게도 여러 화두를 던지는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저는 오늘 처음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찾아왔는데요. 저처럼 이곳이 다소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직접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가 뭐 건설 굉장히 토건 건설의 나라이긴 했지만 막상 소득이 2만 불 정도 되는 시점부터 좋은 건축, 좋은 디자인, 좋은 생활 환경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왜 해외 나가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많은데 우리가 가난해서 빨리 벗어나느라고 선배님들이 애를 많이 쓰셔서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항상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좀 더 좋은 경관, 좋은 건축, 좋은 도시 장소를 만들어 보는 게 이제 공공에서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제 모두들 공감을 하셔서 2007년도에 이제 국책연구기관으로 이제 연구소를 만들자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에 의해서 생겨난 국책연구기관이에요. 그래서 주로 건축, 도시, 공간에 대한 생활 환경의 그 질을 높이는 정책 연구를 하는 곳이어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점점 더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 연구소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건축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건축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어떻게 하다 건축을 하게 됐냐라는 이 질문은 정말 대학교 1학년 때 미팅 나갔을 때 주로 받았던 질문인데 새삼 다시 이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니까 되게 반갑기도 하고 다시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글쎄 그때는 아마 저희 친정아버지 역할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되게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셨고 네. 그리고 건축을 전공하시진 않았는데 이제 해외 여러 사진들을 그때는 슬라이드 사진을 많이 보여주셨고 지금도 아버지 서재 가면은 이렇게 막 당시 여러 외국 잡지들이나 카메라 잡지들에서 어렸을 때 그런 거 보고 컸던 거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그래도 예전에는 정말 어떻게 하다 건축을 전공했나가 질문이었는데 네.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에서는 이제 거의 학부생 40% 이상이 여학생이고 네네네. 요즘은 그런 질문을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건축을 하고 싶으니라는 질문을 하는 시대가 된 것이 네. 저는 굉장히 반갑고 바람직한 것 같고 그래도 이 질문이 여전히 네. 해봄직한 질문이죠. 제가 거는 80대서도 할 것 같은 질문이에요. 예, 예. 요즘 많은 분들이 건축물이나 도시 네.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네. 저 또한 이 건축과 관련된 방송을 자주 네. 챙겨보거든요. 네네네. 이런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도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 일간지나 잡지나 이런 데 건축 섹션이 사실은 오히려 부동산 섹션이 좀 네. 많았는데 건축 섹션이 좀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 요즘은 TV 방송으로도 건축에 관한 또 장소에 관한 것들이 일반인들이 많이 네. 또 보고 계시다라는 거가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우리가 이제 소득이 3만 불 시대에 올라가면서 이 디자인 생활 환경에 대한 어떤 요구가 이전 저희 부모님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요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또 정말 아름다운 기념비적인 건축물만의 어떤 그런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어떤 동네, 집, 이런 작은 도서관, 이런 여러 가지 그 작은 소소한 공공 건축에서의 어떤 그 사회적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반영이 된 그런 현상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확실히 저희 윗세대나 저희 세대나 보다 요즘 20대, 30대들이 또 요구하는 이 건축에 대한 요구는 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커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변화들이 두렵기도 하고 사실은 또 굉장히 이러면 참 좋아지는 원동력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에 모두 적응하는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연구소가 2007년에 개소를 해서 올해로 13년 차입니다. 그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큰 변화라면 그 2007년 당시에 우리도 해외의 아름다운 건축 경관이나 도시 장소를 마련하는데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배경으로 급히 만들어지느라고 30명의 이제 소수 정예들이 그때 모여서 이 원구소가 만들어졌는데 그 불과 12년 사이에 양쪽으로 120명이 늘고 센터도 10개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질적으로 양쪽으로 이제 크게 성장을 한 것이 아마 가장 큰 변화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크면서 또 동시에 그동안 국가 건축 정책에 관한 성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국토부의 작은 건축팀으로 움직였던 것이 건축정책국이 생길 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건축정책 수요가 많아졌다라는 거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는 아마 양적으로 질적으로 큰 성장을 한 것이 지난 12년의 큰 역할 아니었나.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젊은 박사들이 그동안 애쓴 노력들은 이런 결과를 맺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세종시 하면은 세종청사의 옥상 정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만큼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죠. 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의 인기가 날로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공공건축물의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네, 공공건축물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큰 그 청사에서부터 작게는 우리 동네 도서관이라든가 학교 그리고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들이 다 공공건축의 범주에 들어서서 우리의 일상생활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 720만 동 정도의 건축물들이 지금 그 빌딩 스톡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에 거의 30% 정도를 공공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5천 동 정도가 지어지고 있고 국가 예산으로 치면은 150조를 저희가 이제 공공건축물에 투여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돈을 들여서 짓는 만큼 더 잘 지어야 하겠고 그리고 사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짓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좀 더 생활 밀착형으로 잘 지어져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계획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처음 영주에서 실현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저 우후죽순 일회용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이거에 의해서 좀 코오디네이션이 되는 상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은 특히 그 생활 SOC의 어떤 일환으로 복합화를 이루면서 가고 있는 상황들이 이제 영주 사례에서는 저희가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고 이렇듯 이제 좀 더 규모 있고 계획 있고 질을 높이는 상태로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우리에서는 지금 지어지고 있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비가 1억 이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 지원 기구로서는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네네. 소멸 위기에 처한 중소도시들도 눈에 네, 띄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지역 경제가 위축이 되고 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네.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 연구소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실까요? 요즘 뭐 국가 사업으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있고 생활 SOC 사업도 있고 뭐 스마트시티 여러 지금 사업들이 오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이 쇠퇴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가장 지금 절박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 특히 건축 쪽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지금 비어가고 있는 혹은 다른 용도로 바뀌고 있는 여러 건축 자산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다시 재생을 해서 이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가 쪽으로 아마 저희는 집중을 해야 되는 저희 지역재생센터나 자산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보면은 왜 예전 산업 그 유산들을 새롭게 미술관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문화시설로 바꿔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또 문화 향유의 장소로 만들면서 지역 활성화를 이루는 여러 예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 그 지역 현황에 맞게 예를 들면 군산에서 새롭게 쇠퇴된 재래시장의 영화시장을 젊은이들이 모여서 바꾸고 있는 여러 형태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노력들 결국은 각각의 연구소들이 다 특징이 있는데 건축연구소에서는 건축 자산 기반으로 이것을 어떻게 좋은 지역의 그 자산으로 재생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노력들을 저희가 여러모로 해법을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서울보다도 지역의 30만 도시가 고민하고 있는 것, 60만 도시가 고민하고 있는 것, 10만 도시가 고민하고 있는 것, 그리고 뭐 작게는 5만 도시가 고민하고 있는 이 다양한 고민들을 특별한 사례, 전주나 남원이나 춘천이나 당진이나 이런 그리고 우리가 늘 공부하고 있는 영주나 이런 해법들을 여러 자산 기반으로 하고 있는 노력들을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주민분들과 함께 답을 모색해 가려고 하고 있고 천천히 여러 해법들이 진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거기에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건축물 화재와 관련된 뉴스를 참 많이 접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이 건축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최근에 그 화재 등 건축물 안전에 대한 그런 그 사회적인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어서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 우리나라 건축물이 대개 한 720만 동 되는 게 전체 건물 수인데 이 중에 39% 정도가 다 30년이 이상이 된 오래된 건물들이에요. 옛날 건물들을 사실은 그 안전 관리를 한다는 건 기존의 제대로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동안 화재 방지 등 여러 가지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행해 왔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번 5월부터는 이제 건축물 관리법이 새롭게 시행이 되면서 거기로부터 좀 더 오래된 건물들의 안전이 꼼꼼하게 챙겨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 어떤 식으로 작동하게 될지 이제 기대가 되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은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이제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인데 화재라든가 지진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그 안전 이슈가 대두되고 지난번 포항 지진이 있었을 때 그 우리 연구소에서는 그 특히 내진 설계가 어떻게 우리 집집마다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간편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마련하고 이거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얼만큼 내진 설계에 안전한지를 주소를 쳐놓고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서 본의 아니게 저희 연구소도 막 그 네이버 순위에 올라가 보는 그런 경험도 네.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나 그 걱정 사항들이 얼만큼 민감한가 하는 것들을 반증하는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요즘 거리마다 예. CCTV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네, 네, CCTV만 잘 설치해도 네, 범죄율을 줄일 수 있다라는 네. 연구 결과를 봤는데요. 네네. 이 CCTV뿐만 아니라 네. 길거리에 가로등이나 보안 등을 잘 설치해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안전의 또 한 축을 차지하는 것이 그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관한 것들인데 이거는 뭐 오래전부터 그 제인 제이콥스 같은 학자들이 그 이제 좀 더 아이즈 온 더 스트릿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많을 때 이제 안전율이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범죄를 예방하는 이제 설계 기법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센터에서 저희가 여러 노력을 해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을 제대로 닫고 가로등을 좀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고 이런 아주 간단한 어떤 그런 그 해법들이 범죄율을 낮추는 많은 혁혁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들은 연구 결과로서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면은 이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무슨 큰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로부터 지역의 안전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고 이거 역시 생활 밀착형으로 시민들의 그 반응이 가장 민감하게 들어오는 그런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이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한 네.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흥미로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네. 이름하여 DIT 네네. 마을재생 페스타인데요. 네네.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소개도 네.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개최할 예정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들의 한 방편으로 저희는 지금 이제 지역재생에 주거지 재생에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요즘 젊은 층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그 DIY, Do It Yourself라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 더 공동체 위주로 DIT, Do It Together의 운동으로 저희가 이거를 지역의 집을 고치는 모임으로 이거를 조금 더 즐거운 젊은이들의 어떤 그 활성화된 모임으로 운영을 해본 그런 사례가 군산에서 있었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도 뭐 여러 팀들과 함께해서 참여한 그런 이제 지원 기구 중에 하나였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열기가 있고 좋은 반응이 있어서 이제 혼자서 이제 뭔가를 해본다기보다도 함께 집을 고쳐나가고 지역을 재생해 나가는 이런 새로운 해법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아서 올해에도 여러 군산의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지역으로 이것을 넓혀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알게 된 기쁜 결과여서 네.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네.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네네. 세종시도 5회 일생활권을 국가 시범 도시로 네네. 지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와 관련해서 연구소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네, 그 지금 스마트 도시에 관해서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고 각 기관들이나 각 그 그룹들은 각자의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스마트 도시라는 거는 기존의 우리 도시 생활을 이런 IT 기술로 얼만큼 좀 더 편안하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이제 관건이 달린 건데, 특히 우리 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는 것들은 이 스마트 도시에 관한 전체 포털 사이트를 좀 준비해서 이거를 이제 서비스를 내고 있고, 아울러서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 그 규제가 많은 것들을 규제 샌드박스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 기본 과제를 통해서는 이런 스마트 시티가 어떤 도시 설계의 해법으로 나올 수 있을지 여러 방면에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점점 더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나가고 있어서, 특히 세종시는 이런 시범을 해볼 수 있는 좋은 또 테스트베드가 돼서 저희 역시 공부하면서 여러 해법들을 함께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건축도시 공간은 우리 삶의 다양한 면과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 건축학 분야에서만 해결을 낼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아닌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계해서 소통도 해야 되고, 또 정부 부처도 한 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처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 방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 연구 기관들과도 소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층위의 분야와 학제와 그리고 기관과 보다 더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이전과 해보지 않았던 협동형의 연구들이 향후 국책연구기관 모두가 지금 뭐 해야 할 숙제이긴 하지만, 특히 생활 공간을 다루고 있는 건축 분야에서는 더더욱이 다학제적 그리고 다기관적 그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이 분야 전문가시니까요. 꼭 네.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세종을 비롯해서 대전, 충남에 추천할 만한 공공건축물이 있을까요? 네, 뭐 공공건축물 어느 도시나 지어지고 있는데, 세종은 특히 새롭게 지어지는 도시로서 그동안 정말 빠르게 많은 공공건축물을 지어냈고,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세종도서관이나 뭐 국가기록관이나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정말 새로운 공공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치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에 대한 어떤 느낌은 새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새 것이 있는 것만큼 오래된 것에 대한 갈구가 또 있습니다. 근데 세종시는 이 건설 지역만이 세종시가 아니고 사실은 여러 읍면동이 다 어우러져 있는 도시인데, 사실은 조치원도 세종시의 일부고, 최근에 경험한 그 흥미로운 공공건축물은 조치원의 문화정원이라고 오래된 정수지를 이제 새롭게 그 문화공간으로 바꾼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래된 것들은 오래된 것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새로운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시키면서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요 세종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또 오래된 것과 새 것의 의미로서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이나 뭐 충남, 공주 이곳은 역사 도시로서 굉장히 가볼 곳들이 많아서 뭐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종에서의 하나를 뽑으라면 조치원 문화정원이 저는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문화정원 저도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건축도시 공간 연구소의 2020년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연구소가 지난 12년간 정말 막 너무 급하게 여러 일들을 하면서 잘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 어언간 이제 새로운 성장통을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 소득 3만 불 시대에 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이런 건축 수요를 어떻게 섬세하게 잘 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언간 이제 처음에 젊었던 박사들도 이제 조금 더 연륜 있는 박사들로 가고 새로운 젊은 연구자들이 들어오는 이 가운데 새롭게 다른 이제 새 20년을 어떻게 구상할지를 좀 더 다양성이 보장되는 그런 연구소로 성장하려는
고민들과 그리고 네. 새로운 도전들을 저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청사를 새로 지어서 이제 네.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연구 공간인가 그것들을 머리를 맞대서 여지껏 다른 공공건축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연구할 공간을 만들어보는 고민을 해서 우리 청사를 짓는 것도 큰 이번에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저도 같이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개인적으로 네. 올해 목표하신 바가 있으실까요? 올해 목표라기보다도 세종의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책으로만 알았던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으로만 알았던 도시에 대한 생각을 세종의 생활하면서 이렇게 급히 지어진 도시가 주는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토대로 결국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지어놓은 도시들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작은 설명서 이런 것들을 좀 책으로 내보는 게 개인적으로는 소망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또 새로운 교육 모델을 이 3년의 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 올해 저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싶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압축 성장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생활 환경을 꼼꼼히 되돌아볼 기회를 우리는 그렇게 학습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세종에서는 지금 많은 것들이 이제 주민 주도형으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 도시 재생도 참여형 설계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좋은 공간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보다 생활 밀착형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더 마련됐으면 좋겠고 좋은 제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아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게 되는데 이걸 좀 더 시민 주도형으로 함께 연구해 볼 수 있는 토대는 뭔가 이런 학습을 이제부터는 좀 더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고무적인 여러 그 독서 모임도 있고 주민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에 관한 모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다 학자들은 좀 더 좋은 설명서를 내고 연구소는 좀 더 좋은 연구들을 내고 시민분들은 이거를 향유해야 할 권리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좀 더 마련되어서 함께 보다 나은 생활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 격려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전 시대보다는 좀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뭔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자극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축은 단순히 벽돌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짓는 것이라는 것. 소멸 위기에 처한 중소도시가 건축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경우를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잘 만들어진 건축과 편리하게 조성된 도시공간 속에서 우리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과 연구를 펼치는 건축도시공간 연구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